수능 특강 2강의 문제풀이입니다. 기본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든 실전 문제든 수능 특강에 실린 문제들이 질이 좋기 때문에 한 문제를 다 꼼꼼히 보고 복습한 내용을 잘 점검하는 용도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일단 가와 나가 어떤 시기인지 잘 살펴봐야겠죠. 가를 보면요. 주나라가 호경에서 나급으로 천도한 후 유력 제후들이 주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다른 제후국들을 통솔하였다라고 하네요. 이 호경에서 나급으로 주나라가 천도했다라는 것과 주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이 존왕 양의의 명분이 어느 시대 때 나온지를 눈여겨봐야겠죠. 바로 춘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는 춘추 시대이고요. 나는 진나라가 연횡책을 통해서 다른 한, 조, 위, 초, 연, 제 사이의 동맹을 와해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진시황의 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시황제의 중국 통일이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사실을 고르는 겁니다. 보통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을 고르면 맞을 거예요. 선지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골문이 출현하였다. 상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2번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균전제는 북이 때 시작되어 수나라와 당나라 때까지도 이어지는 토지제도이고요. 군현제가 시행되었다. 맞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군현제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만 했을 뿐이고요.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실시된 건 진나라, 한나라 때이죠. 군현제 전국 실시라고 이렇게 좀 차이를 두어서 이해하면 되고요. 군현제가 일부 시행되고 시작된 건 춘추전국 시대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오수전이 주조되었다. 한무제이고요. 안사에 난 755년 당나라 때입니다. 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황제 폐하 이제 천하를 통일하셨으니 라고 막 나오고 있고요. 반량전으로 통일하시오, 수레바퀴 폭도 통일하시오 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이 황제는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진시황의 통일 정책은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외워서 좀 암기를 잘 해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진시황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이고요. 나머지 선지를 보면 한서를 편찬하였다. 반고의 한서이고요. 한나라 때죠. 고조선을 정복하였다. 이것 역시 한무제입니다. 한무제가 고조선과 남어를 둘 다 정복을 합니다. 4번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하였다는 북이 439년 5세기에 통일을 하게 되고요. 5번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네, 한나라 이후 한나라 때 한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고 그 이후로 계속 중국의 공식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되겠죠. 먼저 처음 장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너무 쉽죠. 장건이 보고서를 올려요. 그리고 대환, 대월지 쭉 이렇게 올리는데 수도 장안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장건에서 이미 끝났긴 하지만 전안의 수도 역시 장안이었고요. 그래서 한나라 때 일어난 일을 고르면 됩니다. 기억, 사마천의 사기 맞습니다. 기전체로 편찬이 되었었죠. 한무제 때입니다. 니은, 진승 5광의 난이 발생하였다. 진나라입니다. 디귿, 소금과 철의 전매제가 시행되었다. 한무제 때 경제정책 맞고요. 리을, 수도에 네스토리우스교 사원이 건립되었다는 당나라입니다. 이런 여러 외래 종교가 들어온 건 당나라 때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동안 수능이나 모평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수능 특강의 자료 플러스로도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씩 알아두는 게 좋아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수업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네요. 신이라는 나라입니다. 전한과 후한 사이에 왕망이 잠시 만들었던 그런 나라예요. 모든 토지를 왕전이라고 해서 토지 국유화를 실시했대요. 그리고 노비를 호족들이 매매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이후의 얘기는 한번 참고적으로 쭉 보기만 해도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게 풀 수 있습니다. 왕망이죠. 그래서 다른 선지는 보지 않아도 이번에 왕망의 개혁 정책 고르면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나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수능 특강 개념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을 눈여겨봤다면 가나 왕조가 어디인지 추측을 조금씩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후한이 멸망하고 난 뒤에 삼국지의 시대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위초고, 가는 위고요. 사마씨의 진이 잠시 통일을 했다가 5호 16국 북조가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남조가 쭉 이어집니다. 북조에서 사실 다른 나라 명칭보다는 이 나라를 알아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위나라와 북이 선비족의 북이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고르면 되는데요. 네, 선지 하나하나를 보면은 위진남북조 전체에 해당하는 걸 골라도 되겠네요. 1번부터 볼게요. 가. 오경정이가 편찬되었다. 오경정이는 당나라 때 공영달이라는 자가 훈고학을 집대성한 겁니다. 훈고학. 경전의 작구로 해석하는 것이죠. 2번. 가. 구품중정제가 실시되었다. 구품중정제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걸쳐서 시행됐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3번. 나. 향거리선제가 시행된 건 한나라 때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고요. 4번 나. 사막길을 통해 불교가 처음 전래된 건 후한대입니다. 이미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특히 북조에서는 불교의 권위를 이용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기도 했으니까 처음 전래된 건 아니죠. 5번 가나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수나라 이후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지도에 운하를 건설한 왕조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네, 이 운하는 사실 여러 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나라 설명할 때 대운하 이런 것도 다 대운하다. 뭐 영제거, 광통거, 통제거 등등등 하는 것도 다 대운하다라는 걸 알았으면 고를 수 있습니다. 수나라는 선생님이 하나, 둘, 세 개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과거제를 처음 시행하였다. 두 번째는 대운하를 건설했다. 세 번째는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다. 이 세 개 중에서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양세법이 실시된 계기를 살펴본다. 양세법은 당나라 안사에 난 이후로 세법이 조용조에서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세법에 대한 거는 당나라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니까 개념과 함께 시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유학자 동중서의 활동을 알아본다. 한 무제입니다. 유교를 관학하자는 건의를 한 인물이고요. 3번 견당사의 파견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견당사는 일본 나라 시대 이후로 계속 파견이 됐었죠. 그리고 4번 황건적의 난은 한나라 후한대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5번 여기 나오네요. 고구려 원정. 수나라는 이거 3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7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렇게 왕조를 물으면 그 키워드를 찾으면 됩니다. 자료가 길지만 여기에 분명 키워드가 있어요. 광명 2년 7월 8일 어려운 단어는 모두가 다 모르기 때문에 아는 키워드를 찾자면 황소. 네, 875년에 있었던 당나라에서 있었던 황소의 난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쭉 보면은
황소한테 알리는 글이네요. 먼 옛날 유효와 왕돈이 진을 엿보았고 근래에는 알록산 등이 이 왕조를 개가 짖듯 시끄럽게 하였다. 알록산 결정적이네요. 그래서 지금 황소한테 귀순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원필경은요, 신라의 육두품 출신이었던 최치원이 쓴 글을 모은 것인데요. 최치원이 당나라에 있을 때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인 토황소 경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으로 알아둬도 괜찮고요. 알록산과 황소의 난으로 충분히 당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선지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사는 이렇게 왕조를 구분하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1번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수나라 589년이죠. 2번 절도사 주전충에게 멸망하였다. 정답입니다. 907년 당나라가 멸망합니다. 3번 종법에 기초한 봉건제는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주나라입니다. 4번 유통화폐를 반량전으로 통일하였다. 네, 화폐 통일 진나라입니다. 윈깡 석굴사원, 룽먼 석굴사원 이거 위진남북조입니다.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이 부분에서 사실 일본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시대를 파악해 봅시다. 소가시 일족과 함께 반대파를 제거하여 실권을 잡은 후 황태자로 책봉된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지폐예요. 쇼토쿠 태자는 일본 고대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의 인물이고요. 쇼토쿠 태자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네요. 일본 불교 수용과 발전에 공헌했고 호류사 짓기도 했고 불교를 특히 한반도에 고구려나 백제로부터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쇼토쿠 태자로 인한 그런 영향들 고르면 되겠죠. 답은 아스카 문화 발달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받아들인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아스카 문화인데요. 다른 것은 헷갈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다이카 계시는요. 645년 7세기 중반에 있었던 중앙집권 체제로 가기 위한 그런 개혁이고요. 견당사 파견이 중단된 건 9세기에 이르러야 중단이 되기 때문에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 문제를 마치고요. 실전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 스타일처럼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틀렸거나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지 하나하나씩 분석을 잘해가면서 왜 이 자료를 내가 읽어내지 못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의 동천 이후 500년 동안 전개된 주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뜻을 잘 알아두면 좋겠죠? 주나라가 처음엔 수도가 호경이었다가 견융족의 침입으로 뤄양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쪼그라들고 다른 제후국들이 다 왕을 칭하면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콜 동주시대이고 동주시대는 춘추 전국시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동천을 알면 더 좋지만 밑에 힌트가 잔뜩 있습니다. 인과 예를 중심으로 도덕 정치를 펼쳐야 된다라는 사상이 있고 군주의 권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사상. 인위적인 제도 배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육아, 법가, 도가를 이야기하죠. 이 하나하나의 사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을 고르기만 하면 돼요. 답은 선생님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었죠. 선지로 철제, 농기구와 우경입니다. 단골 선지예요. 춘추 전국시대. 다음 선지도 한번 시대를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당삼체, 당나라죠. 서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요. 오경박사가 설치된 건 한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 이후 유학의 관학화, 오경박사와 함께
태아까지 알아두면 금상첨화입니다. 분석행유는 진시황이고요. 불경이 한자로 번역된 것은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가능한 거죠. 불교가 전래된 건 후한 때, 불경이 한자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입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2번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미추친 이황제 제위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비석은 중국을 통일한 이황제. 순행 중에 태산 정상에 세웠다. 이 비석의 비문은 당시 재상 이사가 썼다고 전하는데 법가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에요. 현재 10글자 정도 있고 통일된 문자로 새겨져 있다. 중국 통일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이 황제는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선지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4번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하는 군인입니다. 선지 1번 황소의 난 875년 아까 나왔었죠? 기본 문제에서 당이고요. 향걸 이선제도 계속 나오네요. 한나라입니다. 과거제 실시 소식 수나라 때 이후로 과거제가 지속이 되죠. 5번 청담을 논하는 중림칠연 세상을 떠나겠다. 속세를 떠나겠다. 위진남북조입니다. 노장사상, 청담사상 등이 유행했던 시대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인물을 묻네요. 사자성어로도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춘추전국 시대에 대한 내용도 참 사자성어가 많이 탄생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와신상담 등등등 하는 거요. 그래도 사자성어로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궁지에 빠진 것을 비유하고요. 항우의 초나라 군대를 포위한 이 가인물의 한나라 군사 한나라 나오네요. 다다익선도 한번 볼까요?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한 항우라는 사람을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을 했어요. 네, 초나라와 한나라 초한지의 시대인데요. 이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한 이 사람은 한고조 유방입니다. 한고조 유방하면은 아마 군국제를 시행하였다 정도 세계사에서 나올 만하거든요. 어디 한번 볼까요? 네, 군국제를 시행하였다입니다. 여러분들 지방 통치 체제에서 봉건제와 군현제와 그리고 군국제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개념이 무엇이고 어느 시대 때 시행되는지까지도 알아둬야 완벽한데요. 봉건제는 황제가 제후에게 땅을 분봉하여 주고 충성과 군사적 공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주나라 때 시행이 됐고요. 군현제는 황제가 중앙집권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관료를 보내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군현제는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진나라 때 시행이 됐고 한무제가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군국제는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제도로 한고조 유방 때입니다. 군국제가 나온 김에 한 번은 짚어봤고요. 네, 선지 1번 서돌거를 정복하였다. 이게 뭔가 할 거예요.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보통 동돌거를 정복하였다. 당태종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선지가 나올 줄 몰랐네요. 당고종 때입니다. 네. 돌궐과 당나라가 같은 시대에 존재했다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정관의치. 선생님이 정관 강조했었는데 당태종입니다. 이 정관이 당태종의 치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4번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한무제. 네, 이걸로 비단기를 개척하게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건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한고조보다는 한무제를 훨씬 더 많이 묻기는 합니다. 4번 문제도 참 좋은 문제예요.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가황제가 호한융합을 꾀하다. 호한융합은 딱 한 시대에서만 나옵니다. 30살 이하의 사람들은 선비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야박하네요. 반드시 한족의 언어와 한어를 사용하게 하고요.
한족 복장 입도록 하고 심지어는 선비족과 한족의 결혼 권장하고요. 성까지도 한족의 성으로 바꿉니다. 왕실도 탁발시에서 원시로 바꾸네요. 이런 정책을 한화 정책이라고 하죠. 이 한화 정책을 시행한 황제는 북위의 효문제입니다. 북위 효문제의 한화 정책 아니면 균전제가 나오는데요. 답으로 나오는데요. 답이 여기 있네요. 균전제를 실시하였다. 균전제는 북위 때 시행이 돼서 수나라, 당나라, 안사해나 이전까지 이어집니다. 네, 다른 선지 보겠습니다. 1번 남어를 정복하였다. 한 무제죠? 남월 정복. 네, 베트남 지역입니다. 3번 강남의 건강의 도읍을 정하였다. 건강은 지금의 난징이고요. 5호의 침입을 피해서 갔던 동진을 말합니다. 위초고의 삼국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조조의 위이고요.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시박사를 설치를 한 것은 송나라 때 우리 배우게 될 텐데 뭐 당나라도 해당이 되겠네요. 당송 이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뒷장으로 넘겨서 5번으로 가겠습니다. 가 왕조를 묻고 있어요. 한번 자료를 보고 어떤 왕조인지 파악을 해볼게요. 가의 군대가 113만, 200만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군량을 나르는 자는 그 배가 되었다. 라고 하는데 장수, 우문술 등이 살수에서 패배했대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패배했대요. 살수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살수 대첩인 것 같기도 하고 이어서 읽으면 고구려 공격을 위한 물자 공급의 책임자였던 양영감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랴오뚱에 있던 황제가 급히 돌아오고요. 나라 안이 뭔가 지금 반란으로 시끌시끌해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가 왕조가 수나라라는 거를 눈치를 좀 채면 좋겠죠. 수나라가 사실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이후로 그 내부에서 농민 반란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나라는 첫 번째 과거제, 두 번째 대운하, 그리고 세 번째 고구려 원정 중에서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당나라 안사에 난 이후죠. 755년에 있었고요. 구품중정제가 폐지되었다 이콜 과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구품중정제는 위진남북조 때 있었으니까요. 폐지되면 이제 그 다음 시대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3번 도연명의 귀거래사. 위진남북조 때 있었던 유명한 시 작품이에요. 돌아가리 돌아가리 자연으로 돌아가리 하는. 4번 진승오강에 나는 진나라 멸망이고요. 절도사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건 당나라입니다. 6번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하는데 사진 보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진이 힌트죠. 그리고 개방적이고 귀족적인 문화다. 그리고 이슬람교, 경교 이외에 여러 종교가 전래되어서 유행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못 맞출까봐 힌트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청진사, 이배,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당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됩니다. 나왔던 선지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고가 한서를 저술하였다. 아니고요. 고개지의 여사잠도 그림이죠. 귀족 그림.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공영달의 오경정이 이거 훈고학 집대성한 거 맞고요. 리을 현장도 당나라 때의 승려로 인도를 다녀왔죠. 불경 가져와서 대한탑이라는 탑에 보관을 하게 되니 답은 5번 디귿 리을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어디의 수도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당시 일본에서는 율령체제가 확립됐고 도다이사와 같은 대규모 사찰. 도다이사가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요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천황이 거주하고 쇼모천황, 도다이사, 나라시대라는 것을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이 나라시대의 수도는 헤이조쿄입니다.
당 시대에 있었던 주변의 국가들은 다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해요. 헤이족교뿐만 아니라 발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요. 나라 시대는 710년부터 794년에 이어지는데요. 나라 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됩니다. 일본서기, 고사기, 만엽집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견당사가 파견이 되기도 했죠. 답이 여기 있네요. 일본서기. 네.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얘기한 고사기랑 만엽집까지 같은 시대였다라는 거를 추가해 놓으면 완벽할 거예요. 조몬토기는 조몬시대, 다이카게시는 645년 야마토 정권 시기입니다. 야마토 정권이 성립된 건 4세기부터고요. 천황이라는 칭호도 7세기 말부터 천황 칭호와 일본이란 국호가 사용됩니다. 네,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일본사 문제인데요. 밑줄 친 이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키워드가 첫 줄에 벌써 다 나와요. 수도 헤이안교. 귀족사에선 국풍 문화가 성립하고 발전하였다. 여기까지만 있어도 국풍하면은 헤이안 시대임을 금방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라 시대에 이어졌기 때문에 794년부터 1185년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사례예요. 벚꽃과 매화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러한 노래는 주요 고유 문자인 가나로 지어졌다까지 힌트가 팍팍 나오고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요. 1번 고사기는 위에서 봤지만 나라 시대이고요. 710년에서 794년입니다. 선생님이 연도를 계속 써주는 이유는 지금 연도가 안 외워져도 괜찮은데 쓰다 보면 외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8세기라는 느낌을 가져가면 됩니다. 헤이안 시대에는 국풍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 해외로 견당사나 이런 거를 파견하는 게 중단이 됩니다. 9세기 말이에요. 물론 당나라가 쇠퇴하면서도 있고요. 3번 쇼토코 태자가 집권한 것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죠. 균수법과 평균법은 한무제입니다. 일본이란 국호가 처음 사용된 건 7세기 말입니다. 이렇게 2강의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를 한번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씩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고 3강에서 만나요.